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큰 깨달음이 담긴 시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10억을 들고 떠났던 내가 지금은 반지하에서 숨을 고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연입니다. 50해 넘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제 삶은 늘 분주했고 또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어느 순간부터 미래가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늙어가야 할지 스스로에게 답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나는 평생을 학교와 집만 오가는 길 위에서 보냈습니다. 그 길 위에는 익숙함이라는 따뜻함도 있었지만 벗어날 수 없는 틀 같은 답답함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휴가다운 휴가는 한 번도 누리지 못했고 바람을 느끼며 걷는 산책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40대를 지나 50대가 되자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냈고 마음은 점점 작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였는지 나도 언젠가 어디 다른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남편 민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퇴직하면 바다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다고요. 햇볕이 잘 드는 집에서 나무가 드리운 길을 천천히 걸으며 살아보고 싶다고요. 그 말 속의 풍경을 떠올릴 때면 마음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마주하면 또다시 숨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소박하게나마 노후를 준비해 왔습니다. 적금과 청약 통장을 꾸준히 넣었고 남편의 연금과 제 퇴직금까지 합치니 생각보다 큰 금액이 모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이 정도면 고향 근처에 작은 집 하나는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왔는데 겨우 작은 집 한 채가 전부라니 하는 허전함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면 한쪽에 낯선 광고가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 황제 이민이라고 적힌 문장을 보고 나는 손끝이 멈췄습니다. 생활비가 우리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고 넓은 집과 수영장, 그리고 현지 도우미까지 가능하다는 말은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연금만으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문장을 읽으며 마음 한쪽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치 내 몇 년 뒤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설명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연회장에는 우리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표정 사이에 고요하게 묻혀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우리 나이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안다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면 평생 생활비만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라면 이야기의 색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풍요로운 삶이 가능하고 여유와 안정과 쉼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도 그 고개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프지만 그때의 나는 마치 다른 세상을 보듯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볼 수 있다는 기대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마음은 어떠냐고요? 나는 망설이다가 속마음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교실과 집만 오가던 지난 세월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고요. 남편은 잠시 멈춰서서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말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찬 바람이 스쳤지만 마음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조용하게 결심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선택을 해보자고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며 상자 속에 삶을 차곡히 담을 때 나는 천천히 떠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기분이었고, 한편으로는 새 길을 향해 나아가는 설렘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반대도 지지의 말도 섞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신 원하는 대로 하라며 조심스럽게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 마음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하나의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땅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새로운 바람이 우리를 맞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고 다시 젊어진 것 같은 감정이 잠시 스쳤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듯 조용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떠나는 게 맞냐고 물으면서도 대답이 바뀌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잠시 창밖을 보다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평생 교실과 집만 오가며 살았으니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대로 걸어보자고 했죠. 그 말이 위로처럼 느껴지면서도 어딘가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의자에 앉았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교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 창밖으로 작아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칠판 앞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던 내 모습이 구름 사이로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보내며 나는 스스로에게 잘 가라고 말했습니다. 낯선 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는 묵직하고 뜨거웠습니다. 이곳이 설명회에서 보여주던 그 푸른 배경의 나라와 같은 곳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리 이름을 적은 종이를 든 현지 직원이 다가와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끝마다 괜찮다는 말이 계속 붙었고 그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불안하게 들렸죠. 그래도 우리는 오래 준비한 여정이니 믿어보자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차를 타고 숙소로 가는 동안 직원은 앞으로의 생활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리조트가 완성되고 주변에 상가와 시설이 들어설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투자한 돈이 이 지역을 바꾸는 씨앗이 될 거라며 부풀려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차곡차곡 마음에 적어두려 했지만 창밖 풍경은 이상하게 텅 비어 있었죠. 허물어진 건물과 빈터가 끝없이 이어졌고 사람의 기척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이던 넓은 정원과 깨끗한 수영장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오래된 담벼락과 마른 풀잎이 삐죽삐죽 서 있는 작은 마당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 안을 한 바퀴 돌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그 숨소리에서 지친 마음과 억지로 삼킨 실망이 함께 서려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고 불을 끄자 어둠이 방 안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저는 몇 번이나 눈을 떴다가 감았어요. 이곳에서 정말 우리의 새날이 시작되는 게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고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리조트 부지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걸어 들어가는 길에 먼지가 발끝에 자꾸 달라붙었어요. 앞에 나타난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장면과 전혀 달랐습니다. 기둥만 세워진 채 멈춰 선 건물들과 비어있는 수영장 자리가 텅 빈 눈동자처럼 보였죠.
공사하는 소리도 없었고 일하는 사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 완성되느냐고요. 직원은 서류 절차가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며 곧 다시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애매한 기색이 마음 깊은 곳에 걸렸어요. 저는 이곳에 묻어둔 우리의 돈을 떠올리며 속으로 숫자를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교단에서 보낸 세월과 두 손 모아 모은 노후의 무게가 그 땅 위에 눌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려고 한다고요. 이곳 생활이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 우리가 불안해하는 마음도 가라앉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길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 흔들림이 내 마음까지 건드려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기도하듯 속으로 말했습니다. 부디 우리의 선택이 완전히 틀린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요.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날 웃는 얼굴로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날의 햇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눈부실 만큼 밝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둠이 조금씩 자리를 넓히고 있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냄새와 소리가 낯선 집을 채우고 있었고 그 언퍼밀리어한 기운이 마음속에도 스며들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짐을 정리하다가 자꾸 멈춰서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새로운 삶을 기대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색을 띠고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아갈 곳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묘하게 흔들린다고요. 민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조금만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 품었던 기대를 너무 빨리 내려놓는 건 아쉽다고 했어요. 그 말은 다정하게 들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떨림이 스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설명회에서 보여주던 그림 같은 풍경이 어딘가에는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걸어 들어간 길은 조용했고 움직임 없는 건물들만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발끝에 느껴지는 흙바닥의 질감을 느끼며 이 땅이 정말 살아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은 불었지만 사람의 숨결은 느껴지지 않는 곳이었어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허물어진 담장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공사 중이라던 리조트는 멀리서 보기에도 멈춰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기운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설명회에서 말하던 바로 그 장소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요. 나는 긴 숨을 내쉬며 그 의문을 부정할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작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그래도 한번 선택한 길이니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말자고 했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떠나오기 위해 비워낸 삶의 무게가 갑자기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어요. 그 무게는 다시 돌아갈 길을 쉽게 허락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뒤 나는 베란다에 서서 멀리 홀로 서 있는 야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드는 순간 그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라고 들었던 풍요와 평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탁자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 손끝의 긴장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곳이 정말 우리에게 맞는 자리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흔들림과 책임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면 길이 보일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금이 더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이미 무언가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미래는 이곳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그 생각이 밤새 내 마음을 천천히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조용히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러나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이 이 낯선 공간 안에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고요함이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날의 침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낯빛은 밝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깊은 그림자가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현지 직원에게 연락을 하려 했지만 전화는 끝없이 울릴 뿐이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휴대전화를 바라보다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불안이 방 안을 천천히 가라앉게 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이건 잠깐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딘가에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그 눈빛은 우리가 두려워하던 어떤 장면을 이미 보고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마음을 붙들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리는 담당 사무실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길을 나서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기도가 흘렀어요. 부디 사람이 있기를, 부디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 바람은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쪽은 이미 오래 비어 있는 공간처럼 적막했습니다. 민호는 문을 여러 번 두드렸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가 내려앉는 모습을 흐린 시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 한 줄기가 유리문 사이로 흘러들어와 서류 몇 장을 흔들었어요. 그 흔들림마저도 우리에게 남은 희망을 조용히 지우는 손끝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겨우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근처에서 작은 자파를 파는 현지 주민에게 우리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그 회사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다리가 힘을 잃으며 흔들렸어요. 민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젖어드는 것 같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하늘은 쓸쓸할 만큼 파랗고 바람은 뜨거운데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걸음마다 우리가 지켜온 세월이 흙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리하고 떠나올 때 찍어두었던 마지막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진 속의 얼굴들은 지금보다 훨씬 밝았고 미래를 믿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뒤 나는 베란다 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그 공기에서는 어제 느낀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이 땅이 우리가 버틸 자리가 아니라고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방 한가운데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떨림이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요. 민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흔들림을 보며 나는 더 이상 담아두기 어려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방 안은 깊은 어둠으로 물들었습니다. 창밖에서 지나가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는 마치 우리 둘의 마음을 속삭이듯 조용하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내일이 어떤 얼굴로 찾아올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발걸음은 돌아가기 어려운 길 위에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새벽 눈을 떴을 때 이미 마음이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방의 공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남편 민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두 손을 천천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의 침묵이 방 안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었죠. 한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민호는 숫자를 다시 세어보며 오래 침묵했습니다. 우리 계좌에 남은 액수는 이미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상황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서 말하지 못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의 생활 방식이 어떤지 직접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지만 들고 나선 길은 이미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말소리와 이국적인 향이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살펴본 순간 나는 다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회에서 들었던 비용과 현실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부풀려진 기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판매하는 이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금액을 더 높게 말했고 우리는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살림살이를 준비하려던 계획은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나는 장바구니를 든 손이 천천히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깊었습니다. 나는 침묵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을 따라갈 여유조차 없었어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투자 계약서라고 적힌 종이에는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문장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문장들은 이곳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마음속에 숨겨둔 의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쉽게 뒤틀릴 수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작은 책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담담하려고 노력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우리를 향해 천천히 닫히고 있는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창밖에서 들리는 현지 음악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그 음악은 낯설었고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 밝음을 품고 있었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이렇게 변할 거라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했을까 하고요.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만 마음속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돌아가야 할 때가 오면 그때는 용기를 내자고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그림책 속에서 한 장을 넘기는 손끝처럼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의 현실은 우리를 향해 점점 더 좁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차분해졌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 그리고 다음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강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숨이 막히는 듯한 무게로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고 작은 선풍기 소리만 천천히 돌고 있었어요. 남편 민호는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민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고 손끝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나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마지막으로 리조트 부지를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무언가 단서를 얻고 싶었고 상황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길을 따라 걸어갈수록 우리의 기대는 더 약해져 갔습니다. 햇빛은 강하게 내리쬐었지만 그 뜨거움 속에서도 주변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삶의 소리라고 부를 만한 움직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부지에 도착하자 우리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철근은 그대로였고 벽돌들은 여전히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멈춘 듯 보이는 그 공간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았어요. 민호는 벽면을 손끝으로 살짝 만지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너진 구조물은 마치 우리의 노후를 그대로 비춘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요.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천천히 내 귀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잡고 있었어요. 그 문장이 우리 둘에게 너무 큰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늘 아래로 이동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손을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은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고민한 끝에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깊은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거리와 익숙해진 절망이 나란히 걸으며 우리를 따라왔어요. 나는 마음속에서 어느 결론이 조용히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우리를 더 깊은 구덩이로 끌어내리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너무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문을 닫는 순간 작은 소리가 방 안으로 번졌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도 우리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는 방법도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요. 그 말은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 하나가 천천히 열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친 하루와 길게 묻어있는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희미한 결심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래 눈을 맞추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이 서로의 마음속에서 같은 속도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방 안은 깊고 차가운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 땅에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나는 그날 새벽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방 안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비친 희미한 그림자가 우리의 마음을 대신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 더 머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친 하루가 고요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귀국 준비를 시작하자고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무너지고 버텨내고 다시 다짐했던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여행 가방을 펼쳐놓고 하나씩 물건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이 물건 하나하나와 함께 손끝에 닿았습니다. 여기에서의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몇 해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옷을 접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희망이 무너지는 모습은 이렇게도 쉽게 찾아오는구나 하고요. 짐을 정리하고 문을 나설 때 작은 방 안은 처음 왔던 날과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하려 했던 꿈이 조용히 흩어져 있었고, 우리의 삶은 다시 돌아가는 길 위에서 겨우 모양을 찾고 있었어요. 민호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으며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그 숨결에서 오래 묵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를 기다리며 우리는 주변 풍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뜨거웠고 바람은 무겁게 불어왔어요. 그러나 그 풍경 속에서 더 이상 미래를 그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 마음만이 우리를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배운 것이 있다고요. 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건 화려한 삶이 아니라 삶이 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단단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길었지만 체감으로는 더 빨리 지나갔습니다. 도시와 들판과 작은 집들이 창밖에서 멀어질 때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정리되는 것을 느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마침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말소리와 걸음소리 사이에서 우리 둘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호는 말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천천히 시작해보자고요.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다시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공항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한 번 더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뒤에 숨어 있던 결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길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비행기 창가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멀어지는 땅이 우리의 지난 시간을 데리고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아주 천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나는 오래된 공기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살았던 시간이 갑자기 떠오르며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순간 누군가 등이 가벼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무게가 다시 어깨 위에 얹히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민호는 작은 가방을 들고 조심스레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떠났기에 돌아갈 주소는 사라져 있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금액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공간도 넓지 않았습니다. 중개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지하라면 들어갈 수 있다고요. 나는 그 말에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반지하라는 단어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맴돌았어요. 민호는 제 얼굴을 보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은 휴식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방은 작고 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창문 아래로 보이는 발길과 흙먼지가 나지막한 소리로 스며들었어요. 우리는 한쪽 벽에 짐을 내려두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시간보다 이 공간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곳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자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서부터 다시 걸어가 보자고요. 그 문장은 힘이 없었지만 깊은 울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한 번의 손짓이 이 방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말없이 지냈습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장판 위를 밟을 때마다 마음 깊은 곳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을 겪은 뒤라서인지 작은 방 한 칸조차도 우리에게는 안식처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어느 날 새벽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찾는 감각이었어요. 타국에서 흔들리던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잊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작은 방에서야 비로소 그 버팀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이 다시 서는데 필요한 건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이를 다시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뭐라도 해보자고요. 그 말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작은 불빛을 켜는 손끝 같았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붙잡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 하나뿐이었어요. 밤이 찾아오면 이곳의 조용한 어둠 속에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과 잃어버린 시간과 다시 살아야 할 내일이 서서히 한 덩어리로 묶여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그 무게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붙들고 나아갈 힘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작은 창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짧고 조용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길은 비록 낮게 시작되지만 천천히 밝아질 것이라고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삶은 언제든 흔들리고 또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길을 지나고 계신다면 이 채널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응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